국제수영연맹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보증을 요구했는데 국제관례상 이례적인 일입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문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영광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1년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보직 해임됐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심사에서 단체장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에 따라 장병원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세계수영대회 개최 우지를 확신할 수 없다며 국제수영연맹이 정부에 확약서를 요청했다고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에 보낸 문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대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문구가 담겼습니다. 진위가 뭔지 의구심마저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입니다. 코넬 사무총장은 서한문에서 수영대회 예산과 마케팅 홍보 계획, 경기장 시설 등의 확정 등을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보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최도시 협약서 F3 조항에 따라 개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F3 조항은 국제수영연맹이 판단했을 때 개최도시 등이 의무이행 가능을 보여주는 적합한 보증을 하지 못할 경우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연맹은 이 서한문을 지난달 24일 발송했고 광주시에는 하루 뒤에 전달됐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수영연맹의 경고에 문체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광주시는 문체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피나하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의 경고성 서한은 대한수영연맹이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중간 창구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발송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져 서한에 담긴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신안군 주민들이 사과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사과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만 사건의 불똥이 신안군 전체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가해자들을 관용 없이 처벌하되 선량한 주민들까지 욕보이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여성 모임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신안군의회가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황망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천일염 등 신안 특산품 불매운동이 제한되고 있고 섬 관광을 거부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여론은 악화일로입니다. 분노가 피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넘어 지자체와 주민들을 향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아주 창피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매도를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선량한 신안 주민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정치적, 정략적이나 지역적으로 애국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범죄 예방 활동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민간에서부터 강화하겠다며 2년 전 홍도 유람선 사고 당시 주민들이 보여줬던 승객 전원 구조 사실을 기억하고 신안군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1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0일 밤 전남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인 피해 학생 5명은 체육교사 35살 한모 씨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수차례 자신들의 몸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행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때 당시 어떤 CCTV나 이런 거를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학교 측은 지난해 임용돼 체육을 가르쳤던 함 씨를 신고 직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었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왜냐하면 직무를 내가 못 파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청단위에서 교육청단위에서 아마 징계 같은 것들이 있으면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러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순천에서 체력평가를 진행하던 체육교사가 여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보에 광주 전남에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광주에서는 구청장들까지 공모에 지원했는데 더민주는 이들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24명이 지원했습니다. 8월 말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멀게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역 정치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역위원회 조직을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차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지. 광주에서는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까지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는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도보다 득표율이 낮았던 후보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후보 등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현지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되 심사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민의당이 산자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상 삼성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는 장병완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연기돼 화순탄광 폐쇄 여부 결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이 상정돼 화순, 탄광 등 탄광 3곳에 대한 폐광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항의 방문해 화순 탄광 폐쇄를 반대하는 11,0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꼬박꼬박 챙겨 듣는 마을들이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모여 앉은 사람들. 조금 서툴고 어색하지만 이웃과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처음 문을 연 도레샘 ING 마을 라디오가 공개 방송을 하는 날.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네, 암시랑 단계 하여. 동네 도서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덕분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제 어른들의 마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게 된 것 같아요. 마을 방송은 공동체의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고려인의 마을에서 개국을 준비 중인 고려 FM의 경우에는 고려인의 한국 정착을 위한 생활 뉴스나 취업 뉴스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들이 힘들게 하는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라디오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마을 라디오에 복지 정보나 이웃들의 미담이 포함됩니다. 일명 할배방송단의 기자 김공달 씨는 퇴직 후 방송 제작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고생하신다고 인사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주변 이야기를 주민들이 발굴해 이웃에게 전하는 마을 방송.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자식보다 효자, 주택연금의 광고 문구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주택연금 상품의 가입 건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광주 전남에서 5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가입 건수보다 4배가 늘었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상담 역시 지난해보다 5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가입 증가는 주택금융공사가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추가로 내놓은 것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상품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노인에게 최대 15%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요. 그래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적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의 출시가 지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서 광주시가 1위로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모두 295억 원을 투자해서 투수블록 설치와 옥상 녹화 사업 등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도시화로 인해서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러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당초 내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총파업 결의대 회의 후 시도교육청과 협상이 일부 진행됐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당초 내일부터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일선 학교의 급식 차질은 피하게 됐지만 교육 현장 차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이 교내 민주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미국의 조지 카치아 피카스 전 교수가 제9회 후광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전남대 인상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최영준 광주 MBC 사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민 투표로 선정한 2016 한책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신세계가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신세계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문화소비 시민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보혜양조가 2016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혜양조는 자사제품 600만 병의 경제총조사 라벨 광고를 부착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고용이나 생산 등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고 이견이 없는 한 오는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시의회 등이 내일 긴급회동을 갖고 누리예산 문제를 단판짓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장유국 교육감, 조영표 의장과 유정심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예산 자녀 사업비의 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에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예산 9개월분을 편성하는 반면 광주시는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3개월분 편성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